여기 살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살면서 살균 물질이 필요한데 음식에다가 그 마늘하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대파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넣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갈아서 넣으면 흡수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냥 넣는 것보다 갈아서 넣어가지고 그거를 모든 국물에 다 넣고 하면은 굉장히 몸에 자연적으로 항균 물질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가 되는 거예요. 항생제, 항바이러스, 항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살균이 되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가 되고 혈관 막힌 것도 뚫고 동시에 에너지 식품이에요. 노인 환자들 생강산지나 양파산지 장수자들이 많고 거기서 이렇게 뭐 나이 90 먹어서도 번쩍번쩍 짐을 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이가 이제 80 정도 넘으면은 다리에 힘이 없어져 갖고 잘 못 걷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이제 고혈압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고혈압약이 왜 그러냐면 칼슘 차단 효과가 있어가지고 힘을 못 내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딱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만 눈속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그 고혈압약 자체가 완전히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혈압약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칼슘 차단제라든지 힘을 못 쓰게 한다는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힘을 빼기 때문에 노인 환자들에게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뭐 당뇨병이 있다 당장에 급하게 죽지는 않아요. 당연히 다리에 힘이 없어지네. 다리 힘이 없어지면 제대로 못 걷게 되고 그대로 못 걷게 되면 그리고 힘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당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거동을 못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혈액순환 자체도 안 되고 당이 올라가거나 각종 합병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좋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생 물질을 얘기를 해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마늘하고 양파하고 그다음에 대파를 가루를 내 가지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맵지 않게끔 마늘은 보통 전자레인지 16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흐물흐물 익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딱딱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운기를 완전히 없애요. 마늘하고 양파하고 대파를 가루로 내서 매운기를 없애갖고 그걸 그냥 매운기가 이시하면 동결건조 그대로 하면 그리고 그게 완전히 그 매운기 때문에 구토 현상이라 이것이 항생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포로 넣어가지고 항생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제가 조리대를 계속 얘기하죠. 조리대하고 원두커피 액상 가루, 원두커피 가루하고 생강가루를 삽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치매 환자들에게도 치료가 되면서 동시에 항생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두커피도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고 조리대도 마찬가지고 조리대도 해독과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조리대하고 생강 가루 가른 거 하고 그다음에 생밤을 같이 넣어주면 몸이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풀리면서도 손과 발에는 힘이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들 잘 못 걷는 사람들에게 파킨슨 환자의 몸을 갖다 딱딱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힘 안 좋잖아요. 그러면 몸 전체는 유연하면서도 손과 발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만 근육을 갖다가 힘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식품을 실험해 봤기 때문에 몸 전체를 단단하게 하는 게 있고 손과 발 이 정도만 힘을 주는 게 있고 이런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조리대하고 생강하고 그다음에 생강 가른 거 그다음에 뭐죠? 생밤을 갖다가 같이 끓여서 그것을 드시면은 몸은 이제 부드럽게 유연하면서도 손과 발에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이게 노인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동선수도 괜찮아요. 뭐 치매 환자들에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포로 만들어서 이렇게 커피 포처럼 스틱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지 커피처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식품이니까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식품 먹을 게 없죠. 식품이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조리 때 그다음에 마늘 갈은 거, 조리 때하고 마늘 갈은 거, 양파 갈은 거 조금, 그다음에 생강 갈은 거, 생강 갈은 거, 이게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시면 이것도 항균 물질이 됩니다. 항균 물질이 돼. 거기다 뭐 커피 가루들 추가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제가 다양한 버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해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기 녹두하고 그다음에 생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일반 검은 콩 있죠. 이런 검은 콩 이것을 세 가지를 합쳐서 하셔가지고 가루로 그냥 익힌 다음에 비린내 나잖아요. 그냥 익힌 다음에 가루로 내서 그것을 그냥 드시면은 해독이 됩니다. 이거 해독제로서 스틱으로서 팔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좀 몸을 이것도 고혈압 치료제가 돼요. 그러나 겨울에는 몸을 좀 차갑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생강을 같이 끓여서 먹음으로써 같이 고혈압 치료제로서 따로 있습니다. 그럼 포를 따로 해서 녹두, 콩가루, 콩가루, 그다음에 검은 콩가루, 그다음에 생방가루를 섞어서 하면 해독이 되니까 그건 따로 하고, 이거 혈압이 낮아져요. 혈압이 낮아지고 이게 거기 뭡니까? 예, 생강가루를 따로 생강가루를 같이 해주면은 생강가루를 조금 더 첨가를 해주면 그래서 해독이 되면서도 힘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버전이 또 있습니다. 녹두가루, 콩가루, 생방가루, 그다음에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주면은 이것이 몸에 힘이 붙여주면서도 혈압을 몸에 힘이 생기게 하면서도 해독이 되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녹두가루, 콩가루, 생방가루는 몸이 해독 중심이고, 이거는 생강가루를 첨가했을 때 손과 발에 어느 정도 이완이 돼. 이것도 고혈압 치료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생강이 에너지 식품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게 합니다. 그다음에 생강하고 생강가루하고 대파가루를 섞어줘도 이것도 고혈압 치료제가 됩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낮춰주면 이게 혈압을 낮게 합니다. 고혈압 치료제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름에 이렇게 녹두하고 콩은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여름용으로 할 수 있고, 겨울용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생강과 대파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강과 대파는 에너지 식품이면서도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생강도 좀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생강의 에너지 식품이면서도 몸을 이완시켜주는, 이것은 고혈압 치료제이면서 노인 환자나 환자들에게 딱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것도 이제 스틱으로 포로 이렇게 거기다 안에다 넣어가지고 커피 봉지 같은데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복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살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좀 내가 뭘 말하려다가 지금 까먹었네. 뭘 한 가지 말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딴 걸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마늘, 양파하고 여기 대파만 같이 국물에 좀 양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것만 넣어서 먹어도 대부분 살균이 되기 때문에 평생 별다른 문제 없이 치료가 됩니다. 평상시 그래서 병을 예방하거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평생 좋은 습관이 들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생강 가른 거하고
생강가루하고 무가루, 대파가루를 넣어도 이것이 혈액을 타동을 시켜주면, 무를 이제 비중을 낮춘 버전이 있고 무가루를 비중을 높인 분이, 그럼 이건 혈관을 타동하는 타동제가 됩니다. 생강가루, 무가루를 좀 혈관을 타동할 때 무가루를 좀 더 많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대파가루, 이렇게 하면 혈관을 타동시켜주는 이완을 시켜주면서 타동시키는 타종, 이걸로 스틱으로 익어서 파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스틱으로 먹어서 평상시 예방을 해서 그래서 안에 있는 혈전들이 이런 것들을 풀어 헤치는 그런 작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따 더해서 이제 속이 좀 위험한 환자들은 좀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먹는 걸 좀 피해야 되겠지만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위험은 그냥 치료하면 되니까요. 위험은 그냥 제가 얘기를 했듯이 스틱에다가 당근가루하고, 그렇죠, 그 생강가루 또는 곶감가루, 곶감이나 홍시가루, 홍시를 액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말려가지고, 홍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같이 하면은 평상시에 어떤 치질 환자들에게도 이 스틱으로 팔았을 때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 그 다음에 여기다 땅콩가루 같은 것을 같이 섞어줘도,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땅콩가루, 그 다음에 땅콩가루하고 그 다음에 홍시나 아니면 그냥 일반 단감 종류, 홍시가 없으면 그냥 단감으로 하셔야죠. 단감 종류, 그 다음 단감 말린 거, 그 다음에 당근 가루하고 감 종류 가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 가루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당근 가루 좀 더 많이 들어가고, 홍시가루, 이거 비타민 C인데 이렇게 해서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 골드키 있잖아요. 골드키 가루를 같이 섞어주는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출혈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은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혈관이 좀 튼튼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다 이제 귤 있잖아요. 귤 껍데기 가루, 이런 것을 해도 좋습니다. 귤 껍데기 가루 이렇게 넣어도 혈관이 이렇게 좀 출혈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멍이 자주 든다든지, 간이 나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만들어. 저는 의학도 다양히 식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초를 굉장히 다년간 연구를 했고요. 과학도 하지만은 이 식품 치료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 공을 들여서 공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것을 수많은 실험을 해봤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치료제나 또는 이렇게 어떤 유한낙스,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 유한낙스가 한 65, 70%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산화수소가 그다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가 조금 들어가는 이 버전이죠. 프로테이저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회사별로.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이렇게 광범위 살균제예요. 피부에도 발라도 전혀 이상이 없고, 얼굴 여드름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병 모든 부분에 다 듣습니다. 뾰루지 같은 데도 있고, 아주 광범위하게 잘 듣는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다. 피부에 깊숙이 치료돼서 무점 치료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로 완선을 해결했습니다. 완선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발무점은 사과수초를 가지고 뿌려서 해결을 했는데, 특히 스프레이통 이만한 통에 담아가지고 칙칙칙 뿌리니까 다 없어집니다. 각질 무좀이었는데 심하지는 않았고요. 심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벗겨지는 그런 정도였는데 다 해결을 했습니다. 피부가 녹든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약간 진물이 나는 거는 드라이기로 먼저 가열을 해서 살균하고 굳은 후에 그 다음에 이걸 유한낙수,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결합을 계속해서 저는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냥 몇 년째 이상 없어요. 완전히 고질병이었는데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머리도 발라도 되고 항문에도 사방대 발라도 전혀 이상 없고, 일반 피부병에도 저는 이게 바릅니다. 그래서 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낙수하고
그다음에 그 뚜러퐁을 조금 넣고 유한낙수가 80 들어가고 뚜러퐁 20, 유한낙수 90 들어가고 뚜러퐁 10. 피부가 예민한 부분은 좀 프로테즈를 약하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걸 가지고 그 목욕제를 사용을 했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피부가 뭐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고 좀 젊어진다 그러네. 젊어지고 피부가 약간 좀 미백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장기적으로 써서 몸에 흡수되지 머리에는 안 하고 있어요. 머리 하니까 좀 얇아진 것 같아요. 박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좀 얇아진 것 같아서 머리에는 안 하고 얼굴과 이렇게 전신에만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 그걸로 이제 그 유한낙수 50, 그다음에 그 뚜러퐁 50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액을 줄눈 이렇게 하고 거기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단 청소를 했더니 엄청 잘 닦이더라. 한 20일 한 달 전에 한 것이 아직까지도 하얘요. 화장실 줄눈이. 놀랍죠. 이렇게 딱 붓으로 딱딱딱 발라놓고 한 2시간, 3시간 후에 다시 이렇게 샤워기로 싹 지우니까 깨끗해요.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에도 그걸 다 좀 집어넣으니까 화장실을 변기도 깨끗하게 반짝반짝거려요. 안에 하수도관 청소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청소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혈관 막힌 거 뚫어주는 데는 뭐 파인애플 가루 같은 것도 좋죠. 파인애플 가루, 키 가루, 무 가루 같은 것을 가지고 섞어 가지고 생강 가루와 더불어서 같이 이것을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생강 가루하고 대파 가루까지 같이 해서 가루로 넣어가지고 혈관 막힌 걸 뚫어주는 것을 제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포로 넣어가지고 완전히 익혀야 되겠죠. 아니면 매워서 어떻게 먹어요? 익힌 다음에 이거를 맵지 않게 해놓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죠. 이것을 매일마다 드시면 위험이 좀 생긴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당근 종류, 집에서 당근 그냥 갈아 먹으셔도 돼요. 당근하고 생강 가루 이게 섞은 거를 좀 하셔도 되고, 거기다 생방가루까지 같이 넣어서 생방가루를 같이 갈아 갖고 넣어주면 그것도 치료 회복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생방가루 효과는 근력을 줍니다. 근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에다가 이렇게 조리대하고 그다음에 생방가루, 그다음에 생강가루 이걸 섞어가지고 하면 몸에다 근력을 주면서 노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원두커피 가루까지 넣으면 더 운동 효과가 더 있고요. 그 비율을 원두커피 가루를 좀 적게 넣어야 되겠죠. 그때는 이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조리대 원두커피, 아니면 원두커피하고 생강만 2개 쓰셔도 되고요. 원두커피도 제 방식으로 이제 로스팅한 것이 다른 첨가제를 쓰지 않고 제 방식으로 로스팅한 것을 집에서 후라이팬에도 되고 그 방식으로 썼을 때 그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완전히 달달 볶은 다음에 한번 세척을 살짝 망에 넣고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보면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기름기가 제거됩니다. 몸이 이완되는 효과와 살균되는 효과를, 운동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커피 가루하고 생강가루를 섞어주면 운동 효과가 나타나고요. 일단 생방까지 넣으면 몸에 근력을 주고 파킨슨이나 노인 환자들에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하고 대파가루, 생강가루 이렇게 하고 섞어주면 이것이 이완제가 됩니다. 몸에 이완제가 된다는, 몸에 이완제가 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일단 무가루까지 같이 넣어주면 몸의 이완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버전을 하셔갖고 제 거를 사용하시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남이 연구한 부분들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